뒤로 나가. 뒤로 나가. 자, 아가들. 다음 그림과 같이 거리가 1인 평행한 두 직선 위에 1의 간격으로 점이 각각 5개씩 있어요. 4점을 꼭지점으로 하여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요. 넓이가 2인 것의 개수요. 자, 일단 넓이가 2이려면요. 일단 높이는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럼 케이스를 이제 쪼개는 거예요. 너네가 아마 그건 생각했을걸? 이렇게 직사각형 만드는 거. 직사각형 만드는 건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넓이가 2인 게 한 개 더 있어요. 뭐요? 평행사 변형이야? 아, 상관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2개씩 선택할 거야. 두 칸인 거.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2인 거는 선택이 되었을 거야. 오케이? 밑변의 길이가 2인 거. 이렇게 선택을 했었겠죠, 너네가? 그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 사다리꼴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4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한 칸 선택되고 3칸 선택되거나 아니면 3칸 선택되고 1칸 선택되거나. 맞지? 이렇게 케이스를 먼저 쪼갤 수 있어야 돼. 경우의 수는 제일 중요한 거 케이스 쪼개기예요. 케이스를 덜 쪼갰다면 아무것도 계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케이스를 완벽하게 쪼갠 다음에 계산에 들어가요. 내가 여기 앞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얘들아 항상 나 1번, 2번 이거 쓰지? 너네 이거 안 쓰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 써요. 알겠어요? 이거 써야 돼. 저 경우의 수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써야 돼요. 나 1번, 2번 진짜 항상 쓰거든. 여기 봐봐. 케이스를 쪼개야 되는 경우는요. 다 써요. 다. 맞죠? 너네한테 보기 좋으라고 쓰는 거 아니야. 나도 풀 때 이렇게 풀어 항상. 오케이? 1번, 2번 케이스 쪼개기. 케이스 쪼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네 이번에 중간고사 봤었을 때 그때도 케이스 쪼개기를 덜 해가지고 틀린 애들이 많았어요. 알겠어요? 케이스 쪼개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한 칸짜리랑 3칸짜리로 쪼갤 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여기에서 이 5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거죠. 맞아요? 5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건데 그렇게 막 해버리면 이렇게 2개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 칸짜리 몇 개인지 세요. 4개요. 됐어요? 4개고. 자, 밑에서는 그러면 3칸짜리 세야 돼요. 하나, 둘. 2개밖에 없죠? 그죠? 동시에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밖에 없냐? 아니요. 3, 1도 있죠. 그지? 그래서 똑같이 8가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주시면 됩니다. 16이요. 자, 두 번째요. 두 칸이요. 두 칸 될 때요. 하나, 둘, 3개죠? 그럼 아랫변도 3개 나오겠지? 3 곱하기 3이요. 9입니다. 2개 더 해주세요. 답 나오죠? 자, 1082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 4, 5인 5개의 원이 있어요. 얘네 영역을 각각 다른 3가지 색의 물감으로 칠해서 색칠된 문양을 만들 건데 각 영역은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할 거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거예요. 서로 다른 색 칠할 거야. 그리고 3가지 색의 물감을 각각 10통 이하만 사용할 거고 한 통으로는 영역 A만큼의 넓이만 칠할 수 있대요. 됐나요? 자, 봐봐. 영역 A의 넓이 어떻게 됩니까? 파이죠, 파이. 야, 반지름 1, 2, 3, 4, 5다. 1, 2, 3, 4, 5예요. 지금 반지름. 자, 여기 B의 영역의 넓이는? 3파이. 4파이에서 파이 빼주셔야 돼요. 3파이. 자, C의 영역의 넓이? 5파이. 그 다음 D의 영역의 넓이? 7파이. 자, E의 영역의 넓이? 9파이. 자, 그러면 A부터 칠할까? A부터 한번 칠해보자. A부터 칠하면 3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빨주노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A부터 칠하고요. 엄마. 빨주노로 할게요. 됐죠? 자, 빨강색 칠할게.
자, 그 다음에 B는 겹치는 거 칠하면 안 되니까 주황색 칠해볼게. 자, C는요. 그러면 빨강색을 한번 칠할 수 있겠죠? 그죠? 칠할 수 있어. 그 다음에 D는요. 빨강색 빼고 칠할 수 있죠? 주황색 칠할 수 있지? 그죠?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3파이고 여기 7파이야. 10파이. 지금 내가 물감이 10파이까지밖에 못 칠해요. 10통 있는데 여기만큼만 칠할 수 있다 했거든. 한 통당. 됐어? 그럼 10파이만큼만 칠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얘 색깔은 못 써. 자, 그 다음에 E는요. E는 옐로우밖에 못 쓰네요. 그죠? 레드 못 쓰잖아. 그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래? 레드 오렌지 했지 지금? 그지? 레드 오렌지하고 여기서 내가 여기 옐로우로 칠해볼게.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옐로우로 칠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오렌지 그냥 마찬가지로 칠할게. 자, 그럼 레드 옐로우 칠했어. 여기 레드 옐로우를 칠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레드까지밖에 안 되죠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옐로우 칠하고요. 여기에 레드를 좀 칠해볼게. 여기 옐로우 칠하고 여기 레드 한번 칠해볼게요. 자, 그러면 레드는 이게 설명이 옳지 않은 거거든 지금. 적절치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레드 칠했어요. 그죠? 다시 이상한 경우를 좀 찾아올게요. 이런 식으로 칠했어. 그럼 봐봐. 집중해서 봐야 돼. 자, 여기 레드 칠하고요. 여기 오렌지 칠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옐로우 칠했어요. 여기에 레드 칠했어요. 자, 이에는 못 칠할 건데 이제 칠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맞지? 아, 그럼 이 경우는 안 돼. 이러면서 다 일일이 세고 있기가 너무 바빠요. 너무 많아요. 알겠어요? 이러기에는 너네가 생각해야 하는 게 너무 많다고. 부족한 경우를 만들지 않아야 돼요. 웬만하면. 그러면 가장 좁은 영역부터 칠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가장 넓은 영역부터 좀 칠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넓은 영역부터 칠해볼까? 그거부터 칠해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각각 10파이, 10파이, 10파이밖에 없어요. 됐어요? 자, 그럼 가장 넓은 영역부터 칠할 거예요. 2부터 칠할 겁니다. 이제 제대로 칠할게. 제대로 칠할게요. 자, 빨강색 먼저 쓸게. 레드. 자, 그 다음에 주황색 쓸게요. 오렌지. 그 다음에요. 레드, 오렌지. 레드 이미 9파이를 써버렸어. 이제 레드 못 써. 여기 5파이 했다 못 칠한다고. 옐로우. 됐어요? 자, 여기 9파이. 여기 7파이. 여기 5파이 썼습니다. 지금 B는 오렌지밖에 안 되죠? 맞아요? 그리고 얘는 레드, 옐로우 이렇게 두 개 다 칠할 수 있어요. 파이만큼 남았거든, 빨강색이. 됐어?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는요. 노란색. 노란색 먼저 칠할 때, 레드 다음 노란색 칠할 때 생각해보자. 자, 여기 레드, 여기 옐로우. 자, 그러면 여기는 오렌지밖에 못 칠하죠? 맞아요? 봐봐, 경우의 수가 확실히 줄었지. 그지? 아까 쪼개야 되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 그죠? 자, 그 다음에 레드, 옐로우, 오렌지 칠했어요. 그 다음 3파이에는 옐로우밖에 못 칠하네. 맞아요? 오렌지는 올 수가 없고 레드는 부족해요. 됐어? 옐로우. 자, 그러면 여기는 오렌지 또는 레드가 올 수 있죠? 됐어요? 레드, 오렌지.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영역에다가 저 바깥쪽 영역에다가 레드를 먼저 칠하고 봤더니 총 4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역에 오렌지 칠할 때랑 옐로우 칠할 때도 각각 4가지씩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4, 3, 12요. 제일 바깥쪽 영역부터 칠해야 된다고요. 그런 풀이를 선택하는 게 많이 어려울 겁니다.
자, 1183번 봐요. 서로 다른 8개의 블록을 각각 나무판 A, B 중 한 곳에 일렬로 쌓는다. 각 나무판에는 적어도 하나의 블록이 쌓여있고 나무판 A에 쌓여있는 블록의 개수가 나무판 B의 블록에 쌓여 모르겠고 A 한 B 저거 한번 적어볼까? 자야 나무판이 있는데 내가 그냥 블록을 쌓을 거야. 블록을 쌓을 거예요. 서로 다른 8개의 블록이에요. 그럼 그냥 블록에 이름이 적혀있다 하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랬었을 때 블록의 개수가 나무판 B, A에 쌓여있는 블록의 개수가요. 나무판 B에 쌓여있는 블록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요. 개수가 여기보다 많아야 돼.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총 8개야. 오케이? 그러면 가장 많을 때부터 생각해. 7개, 1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8개, 0개는 안 돼요. 적어도 하나의 블록에 쌓여 있어야 되니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7개 1개예요. 자, 두 번째 6개 2개. 자, 세 번째 5개 3개요. 더 이상 없어요. 4개 4개는 안 됩니다. 많아야 되니까. 됐어? 얘들아, 이렇게 눈에 보이게 케이스를 다 나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해. 됐어? 케이스 다 나눴지? 더 이상 없지? 오케이? 자, 그러면 7개 1개로 쪼개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서로 다른 블럭이야. 내가 일단은 7개를 선택을 할 거야. 7개 1개로 찢을 거예요. 8개를. 그러면 8C7 곱하기 1C1 이렇게 될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얘가요. 내가 그냥 A한테 줄 거, B한테 줄 거만 나눴거든? 근데 A한테 쌓는 순서도 있지 않아? A에 쌓는 순서도 있죠. 왜냐면 서로 다른 블록이기 때문에요. 됐어? 그러면 7팩. 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요. 두 번째도 생각해봐. A한테 줄 거, B한테 줄 거 그룹 쪼개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8C6 곱하기 2C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A한테 6개 쌓을 거예요. 순서가 있죠. 그죠? 그러면 6팩. 마찬가지 B에서도 2팩. 맞아? 어때 얘들아, 한눈에 들어오지? 너네 이렇게 경우에서 이렇게 풀어야 돼. 무조건 내 풀이 따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왜? 시험 가면 검토할 때 이거 확인해야 되거든. 너네 이거 막 안 쓰는 애들 있어. 쓰세요. 1인데 그냥 써요. 오케이? 검토하게요. 자, 얘도 5개랑 3개짜리 그룹으로 쪼갤 거죠? 그죠? 한결같이 이렇게 적으세요. 5개랑 3개짜리 그룹으로 쪼갤 거고 A에서는 5개를 배치해주면 되고 배열해주면 되고 B에서는 3개를 배열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이거야. 그럼 한번 봐보자. 얘는 8 곱하기 7팩이죠. 그죠? 8팩이네요. 얘는요? 얘가 8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얘는 어차피 1이고요. 그죠? 거기에 6팩 곱해지고 2팩이 여기 곱해지면 이렇게 나눠지지. 그치? 그럼 8 곱하기 7 곱하기 6팩이지. 맞아? 계산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8 곱하기 7 곱하기 6팩이요. 즉, 8팩이요. 됐어요? 자, 얘는요? 8 곱하기 7 곱하기 6, 3 곱하기 2 곱하기 1 할 거지? 5팩이요. 그리고 3팩 이렇게 약분되네요. 됐어요? 그러면 8, 7, 6 곱하기 5팩이요. 자, 얘도 8팩이네요. 됐나요? 자, 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가 동시에 일어납니까? 아니죠. 따로 또는 이에요. 맞아요? 그니까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됐어? 1184번이요. 자. 아이고. 자, 어느 관광지에서 7명의 관광객 A, B, C, D, E, F, G가 마차를 타려고 한대요. 그림과 같이 이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 자, 이렇게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요.
마부는 가장 앞에 있는 2인용 의자의 오른쪽 좌석에 얘는 고정이에요.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7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빈자리에 앉아요. 자, 보자.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게 앉아요. 자, 그러면 A, B는 항상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앉겠네. 이것까지 일단 생각만 하고 나 조건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C와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C, D 무조건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되는 거야. C, D 이런 식으로, C, D 이런 식으로요. 됐어요? C, D 오케이? C, D 이거 안 된다고요.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 안 되는 경우를 찾는 게 빠르냐 아니면은 되는 경우를 찾는 게 빠르냐? 안 되는 경우를 찾는 게 빠르지 않아? 너네 이거 다 일일이 셀래? 일일이 셀 거야? 아니지. 자, 되는 경우가 딱 이렇게야.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딱 이거야. 그치? CD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를 생각해 볼 거라고. 어떻게 할 거냐면 CD를 전체 안 칠 거예요. CD를 배치를 먼저 해줄 거야. 배치해준 다음에 이렇게 앉는 경우를 빼줄 거야. 알겠어? 근데 가조건 먼저 하자. 가조건이랑 나조건이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맞죠? A, B에 대한 조건이고요. 얘는 C, D에 대한 조건이니까 A, B 먼저 배치를 해줍시다. 됐어요? 자, A, B 먼저 배치해줄게요. A, B를 한 묶음으로 보고요. 3개 중에서 한 자리 앉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3개 중에서 한 자리 앉을 수 있어요. 3C1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요. 내가 여기 앉혔어. 자, 앉혔어. 이제 3C1을 적는 순간 앉혀버리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 A, B도 있고요. B, A도 있죠. 지네들끼리 순서 바꾸는 거예요. 2팩이요. 자, 이제 저기 고정시켜놔. 냅둬. 나 이제 골랐어. 오케이? 이렇게 숫자 적는 순간 그냥 고른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C랑 D는요. C랑 D는 어떻게 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서 2자리 골라서 앉으면 돼요. 됐어요? 5자리 중에서 2자리 골라갖고 앉을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앉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 CD를 묶어서 앉히는 경우 2가지. 그리고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이요. 빼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얘 지금 6가지 나오고요. 얘 16가지 나와요. 따로 일어납니까? 동시에 일어나죠? 곱해요. 됐니? 자, 그리고요. 생각 안 한 게 있어요. A, B랑 C, D만 지금 조건이 있었죠? 관광객이 몇 명이었냐면 7명이었어요. 그럼 C, D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다고 쳐. 나머지 3명은 3팩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6 곱하기 16 곱하기 3팩이요.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6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판 위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 4개와 검은 공 4개를 놓으려고 한다.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흰 공은 각 행과 각 열에 1개씩 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열과 각 행에 1개씩만 놓을 거라고. 1개 있죠? 1개만 겹치죠? 1개만 겹치죠? 있죠? 자, 검은 공은 각 열에 1개씩 놔요. 각 열에 1개씩 놔요. 각 열에 1개씩 놓고 각 열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을 이웃하지 않게 놓을 거래요. 자, 일단은 흰 공을 먼저 좀 배치를 해놓자. 왜냐하면 검은 공은 각 열에 1개씩 놓는다 했거든? 그럼 각 열에 1개씩 놓으면 이렇게 놓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나번 조건 말만 보면. 알겠어? 나번 조건 말만 보면 이렇게 놓아도 상관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검정색이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으니까 그냥 흰색 먼저 좀 해보자고. 알겠어? 흰색은요, 그냥 겹치면 안 돼요. 다 겹치면 안 돼요. 열이랑 행이. 그치? 자, 그러면 흰공 배치합시다. 그리면서 좀 배치할게. 이 그림 말고 다른 경우도 한번 좀 보게. 자, 흰공 먼저 1열에서 선택할게요. 여기다가 선택할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한 겁니다. 4 곱하기. 됐어? 자, 그 다음에요. 2열 선택할게요. 몇 가지예요? 여기 못 들어가잖아. 그지?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지. 그지? 3가지. 그러면 선택했다고 할게. 그냥 여기다 잡을게. 아무렇게나 잡을 거야. 나 맘대로. 아니면 뭐 여기다 잡을까? 좀 위에 그리면 조금 차별을 두려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3번째 열에 놓을게. 몇 가지? 2가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가지고, 그 다음에 선택할게요. 아무 때나 놓을게. 여기다 놔올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가지죠. 맞아요? 무조건 여기다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자, 흰공은 그러면 내가 배치를 함으로써 그냥 고정. 냅두고요. 이제 나번, 답번 조건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검은 공은 각 열에 1개씩 놓을 건데요. 각 열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은 이웃하지 않게 놓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검은 공 한번 선택해 볼래? 검은 공 자리 몇 개밖에 없어요? 한 자리밖에 없어. 알겠어? 검은 공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어요. 자, 얘는요. 여기 검은 공 놨다고 칠게요. 얘는요. 검은 공 자리 몇 자리예요? 2자리야, 2자리. 자, 얘는요. 검은 공 자리 몇 자리? 1자리. 자, 얘는 검은 공 자리 몇 자리예요? 2개요. 맞아요? 자, 그러면 1, 2, 1, 2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지. 그러면 검은 공이 놓아지는 경우가 총 4가지인데요. 그럼 다른 경우도 그렇게 될까? 하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검은 공을 선택을 하잖아. 2가지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검은 공 선택해? 2가지예요. 여기서 검은 공 선택해? 1가지밖에 안 돼요. 여기서 검은 공 선택해? 1가지밖에 안 돼요. 오케이?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흰 공이 어차피 각 흰과 각 열에 1개씩밖에 놓여지지 않거든. 맞아요? 근데 난 검은 공을 각 열에서만 볼 거야. 오케이? 이 곱하기 순서만 바뀔 뿐이지 방법의 수는요 똑같다고요. 어떻게 놔지던 간에. 됐어요? 항상 4가지씩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4가지랑 얘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곱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86번. 자, 8개의 칸에 8개의 숫자를 각각 하나씩 적을 때 색칠한 칸을 포함한 가로줄의 칸에 적은 6개의 수의 합과 여기 합과 여기 합이 같아야 된대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일단 숫자의 합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길 만약에 놓는 거를 x라고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얘네들 싹 다 한 번씩 다 더한 다음에 x를 더한 게 총합 아니겠냐? 가로줄 더하기 세로줄의 총합이야. 이해돼요? 뭐 할 거냐면 일단 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가로줄의 합과 세로줄의 합이 똑같아야 된다 했거든? 그럼 만약에 가로줄의 합이랑 세로줄의 합이 홀수가 나오게 된다면요. 홀수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똑같이 나눌 수 있겠어? 안 되지. 만약에 봐봐. 가로줄의 합이 35였어. 아, 뭐냐, 30이었어. 세로줄의 합이 아니. 가로줄 더하기 세로줄의 합이 35였어요. 그럼 이걸 똑같이 절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니죠. 나 지금 이 숫자들 넣을 건데, 정수들 넣을 건데 몇 점 몇 없잖아. 맞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로줄의 합이랑 세로줄의 합을 합치면 짝수가 나와야 된다. 이걸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합 가지고 이야기할 거거든. 그냥 있잖아. 얘네 더한 거 먼저 구해보자. 얘네 더한 거 먼저 구해봐요. 얘네들 싹 다 더하게 되면요. 28 나오거든요. 28 나와요. 자, 그럼 생각해봐. 이제
내가 만약에 1, 2, 3, 4, 5 만약 맞진 않지만 이렇게 6을 넣었어. 그러면 0, 7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야. 오케이? 그럼 가로줄과 세로줄의 합은요. 6이 2번 더해지는 거죠. 맞아요? 6이 2번 더해진다고 이 얘기하려고 그냥 아무거나 적었어. 자, 그러면 2번 더해지는 수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네. 그지? 만약에 7이 2번 더해진다고 생각해 볼래요? 그러면 가로줄이랑 세로줄의 합이 28 더하기 7이 되지 않겠어요? 이해돼? 자, 그럼 얘가 35 나와. 즉, 저 색칠된 곳에 7이 들어갈 수는 절대 없단 소리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6이 들어갔어요. 그럼 가로줄 더하기 세로줄이 28 더하기 6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요. 34가 나오게 돼요. 그럼 얘를 17이랑 17로 쪼갤 수 있겠네. 오케이? 인제 배치. 이 17과 17을 배치하는 거. 알겠어? 자, 이 17이 나오게 합의되는 수를 좀 찾아봅니다. 3개 17 나와야 되고 3개 17 나와야 되는데 둘 다 6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3개 17, 6개 17이요. 자, 그러면 6을 무조건 포함하고 있고 3개의 숫자가 들어가고 얘는 6을 무조건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숫자가 들어가게 배치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조금 더 큰 수가 들어가야겠다. 6이랑 7 한번 생각해볼게. 6이랑 7 생각해보면 7이 가장 큰 수니까 그냥 데리고 왔어요. 알겠죠? 6이랑 7 생각해보면 13이니까 4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봐야 돼. 내가 가장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건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거 판단하는 거. 그게 제일 경우의 수를 줄인 거야. 알겠어? 6, 7, 4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애들 다 들어가면요. 0, 1, 2, 3, 5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더 해봐요. 4, 6, 6, 2, 12, 17 나오네요. 됐어요? 이 경우 말고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5일 때 안 되겠지, 이제. 자, 그럼 4일 때도 나올 거 아니냐. 맞지? 자, 28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32예요. 맞아요? 그러면 16 더하기 16으로 쪼개질 거거든? 이거 무조건 된다니까. 16 더하기 16. 한 번만 해볼까? 4하고 2개 들어가고요. 더하기 4하고 나머지 5개 들어갈 거예요. 됐어요? 그럼 나오게끔 좀 하려면 4, 7 넣으면 11이냐? 13 아니 11이면 5 이렇게 한번 지금 넣어볼까? 그러면 나머지 0, 1, 2, 3, 4, 3, 4, 5, 6 이렇게 들어가지 지금. 그치? 자, 그러면 더해봐요. 10, 4, 16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16 더하기 16 이렇게 좀 쪼개지게 된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찾을 필요 없어요. 사실 여기만 찾았으면은 나오구나 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2일 때도 나오겠죠. 2일 때 28 더하기 2로 해서 3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15 더하기 15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나 뭐 했냐면 케이스 쪼개기 밖에 안 했어요. 이제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배치해 주셔야 돼요. 0. 0은요? 0은 14 더하기 14? 그지? 0을 왜 안 했냐면 0이 14 더하기 14여야 돼. 그럼 이거 두 개 합쳐서 14 나와야 되거든? 나오는 거 있음? 없음. 최대 숫자가 7이야. 7을 두 번 쓸 수 없잖아. 맞지?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0은 안 됩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배치를 해봅시다. 자, 얘네 한번 배치해보자. 6은 고정. 7, 4 지네들끼리 위치 바꾸는 거 2팩이요. 맞죠? 0, 1, 2, 3, 5 지네들끼리 위치 바꾸는 거 5팩이요. 됐어요? 자, 얘도 2팩 곱하기 5팩. 얘도 2팩 곱하기 5팩이 나오겠죠? 결국은 2팩 곱하기 5팩이 3가지 있었다는 거지. 됐어요? 388번.
자, 길동이는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070513과 영어 이름인 길동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만들었대요. 앞에 4자리는 숫자, 뒤에 4자리는 알파벳 나열해서 총 8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 거예요. 자, 4자리 숫자. 자, 4자리 알파벳. 이게 가조건. 자, 그 다음에요. 나 조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에 6개의 숫자 중 4개를 사용하여 나열하며 0이 2개 사용될 경우는 0끼리 이용한다. 0끼리 이용한다가 아니라 이웃한다. 자, 그리고요, 다조건은요. 영어 이름이 7개의 알파벳 중에서 4개를 사용하여 나열하고 쥐가 2개 사용되고 쥐와 쥐 사이엔 적어도 1개의 모음을 나열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들아 봐봐. 어차피 숫자가 앞에 4자리고 문자는 뒤에 4자리야. 그리고 나 조건은 숫자에 대한 거고 다 조건은 문자에 대한 거거든. 그럼 따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숫자 먼저 할게요. 나 조건 보고. 뭐라 했냐면 6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사용할 거야. 근데 0이 만약에 2개가 사용이 되면요, 0끼리 서로 이웃한대. 자, 그럼 이 첫 번째 경우에서 쪼개줘야 되겠지. 어떻게? 0이 2개 사용될 경우랑 사용이 1개 이하 될 경우 0개 써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2개에만 제한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0이 2개 사용될 경우랑 두 번째 0이 1개 이하 사용될 경우요. 자, 케이스 쪼개기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쪼갤 수 있겠죠? 그죠? 자, 0이 2개 사용되면 어찐다 했냐면 무조건 0끼리 이웃해버릴 거라 했어. 됐어? 자, 그럼 0이 2개 사용된다는 건 00이랑 어떤 임의의 2개의 숫자 가지고 배치를 하겠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저 2개의 숫자를 골라야 되겠지. 7, 5, 1, 3 중에서 골라오시면 돼요. 4, 2요. 숫자 고르기. 됐어요? 자, 그럼 골랐어. 7이랑 5 골랐다 칠게. 그럼 이제 얘를 몇 팩? 자리 배치해줘야지. 3팩. 0은 묶여있어요. 00은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숫자 0이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관심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게 끝. 자, 1개 이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4개만 선택하면 끝나요. 4개만 선택해서 그냥 나열하면 되거든? 근데 0을 2개를 뽑으면 안 되잖아. 여기서. 그지? 그니까 그냥 0을 하나로 봐버리자. 오케이? 0을 하나로 보고 하나 버려 없다 생각해 그냥.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맞죠? 0 2개는 이미 셌으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뽑아서 그냥 나열할 거예요. 됐나요? 0 하나 제외하고 5개의 숫자다. 자, 그리고요. 4번 조건 봐요. 4번 조건. 알파벳의 조건입니다. 자, 7개 중에서 4개 선택할 건데 G는 무조건 2개예요. G는 무조건 2개야. 그리고 G와 G 사이에는 적어도 1개의 모음을 나열한대요. G와 G 사이에는 적어도 1개의 모음을 나열해요. 자, 모음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좀 볼까? 모음 언급을 했으니까 I랑 O요. 딱 2개예요. 맞아요? 얘들아, 그러면 G가 사용이 되고 G가 사용이 되고 적어도 1개의 모음을 쓸 거라 했거든? 그러면 이 G 사이에 1개의 모음이 들어갈 때랑 2개의 모음이 들어갈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게 어때? G 사이에 1개의 모음이 들어갈 때랑 G 사이에 2개의 모음이 들어갈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비밀번호 4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생각해봐. 일단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 모음 먼저 좀 선택을 해줍시다. 자, 모음 선택 2가지 중 하나요. 맞아요? 자, 모음 선택했어. 그리고 여기 와야 하는 경우 생각해보자.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얘 뽑는다고. 몇 가지? 준영아 몇 가지? 얘의 경우 뽑을 거야. 여기 올 수 있는 문자의 경우의 수. 일단 경우의 수 집중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앞에서 그냥 떠들고 있는 거밖에 안 돼. 몇 가지? 집중 안 하고 있었지? 맞지? 서연 몇 가지? 봐봐 다 집중 안 하고 있어 지금. 문제 길어요. 질려요. 어? 몇 가지? 문 두 가지. 예린아 몇 가지? 네 가지요.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린이는. 집중하세요. 문제 길어요. 난 어쩔 수 없어. 이 문제를 해석해주는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너네가 다시 다른 문제를 봤었을 때 해석한 능력이 없는걸? 맞죠? 난 그냥 냅다 이것만 적어줄 수 있어. 안 읽고. 오케이? 지루해도 들어요. 집중해서 들어요. 알겠죠? 자 여기 네 가지입니다. 왜냐면 G 이미 적어져 있고요. 모음 하나만 여기 적혀버린 거야 지금. 그러면 나머지 네 개죠. 내가 세 개 사용해버린 거야. 여기는 모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모음을 빼고 생각하는 얘들이 있거든. 굳이 상관없죠. 맞죠? 그래서 네 가지 됐나요? 그리고요 얘는 이제 한 묶음, 얘랑 숫자 배열, 이제 뭐냐 순서 배열 해주시면 되겠죠? 2팩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얘요. 얘는 얘들아 어떻게 될까? 자 모음이 두 개 오는 경우를 생각해본다 했어요.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여기 I 갖고 오고 여기 D 갖고 와도 되지 않냐? 맞지? 근데 여기선 안 셌어 심지어. 맞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모음 두 개만 와야 돼 하고 2팩 하면 틀려버려요. 모음 두 개만 오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냥 G랑 G 사이에 모음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개가. 알겠어요? 그러면 얘들아 적어도 한 개잖아. 그러면 한 개 들어갈 때, 두 개 들어갈 때 생각하지 말고요. 전체 경우를 생각을 해서 모음이 아예 없는 경우를 좀 제외시켜줘 버리자. 알겠어? 자 그러면 전체 경우 어떻게 되냐? 5개의 문자 중에서 2개의 문자를 뽑아서 배열을 할 거죠. 됐죠? 5개의 문자 중에서 2개의 문자를 뽑아서 배열할 거예요. 서로 다른 5개의 문자입니다. 거기에서요 모음 없는 거예요. 모음 없는 게 뭐냐면 L, N, D 이 3개요. 3개 중에서 2개 뽑아가지고 배열을 해버리면 싹 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죠. 됐어요? 그러면 이걸 제외시킨 거는 적어도 모음 하나는 있겠지. 됐니? 그래서 얘가 14가지 나오고요. 얘가 16가지 나와요. 이제 계산 여기 36가지 여기 120가지요. 자, 이 나번이랑 다번은 동시에 일어나요. 맞아요? 나번이랑 다번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나번에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 따로 일어나요. 자, 2개 더해주세요. 156가지요. 2개 더해주세요. 30가지요. 그래서 156 곱하기 3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이건 쉬우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뭐요? 얘들아, NCR의 공식이 어떻게 되십니까? 왜 그래요? NCR의 공식 어머나 그래 이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요 n 플러스 3이고 n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여기 뭔가 적혀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가 없죠 지금. n 플러스 3팩이 없지 않냐? 맞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n 플러스 3팩만 없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묶어낸 거지. 나번이 n 플러스 3이요. 팩토리얼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번 n 플러스 3팩. 그러면 나가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봐봐. 이 식이 정리돼서 지금 얘가 된 거거든. 뭐 한 거 같냐? 난 통분한 거 같은데. 뺄셈이잖아. 근데 하나의 식으로 정리가 됐어 지금. 맞지? 그죠? 그러면 봐봐. 얘가 4팩인데 여기 4팩이 있거든? 그럼 얘가 4팩이 돼야 해. 그러면 이 분수 분모 분자에는 각각 얼마를 곱했어요? 4를 곱한 거예요. 4팩을 만들어버린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 4를 곱했어요. 4팩 만들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n팩이네. 그럼 여기다가 n을 곱한 거 아니겠어? 분모 분자에 각각 n을 곱한 거야. 그러면 여기가 n을 곱해서 n팩을 만들었고요. 분모는 n이, 분자는 n이 있을 거고요. 그럼 통분 됐네. 그지? 자, 그러면 4-n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봐봐. 다를 이제 찾아야 돼. 이거 여기 식을 잠깐 다시 정리해 볼게요. n 플러스 3팩 곱하기 n팩 4팩 분의 4-n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갑자기 대뜸 n 플러스 4팩이 되어 있네.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n 플러스 4가 곱해졌다는 거 아니겠냐? 일단 분자에 n 플러스 3팩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n 플러스 4팩을 곱해줄게요. n 플러스 4를 곱해줄게요. n 플러스 4를 곱해주게 된다면 얘가 n 플러스 4팩이 되겠지. 곱하기 4-n 이렇게 되지 않냐? 됐어? 분모 분자에 그냥 n 플러스 4만 곱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 적혀있는 게 얘네야. 맞지?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가 되겠네요. 됐어요? 끝. 여기까지 하시고요. 숙제! 얘들아, 지금 7, 8단원 오답, 7, 8단원 테스트를 준비해와라. 7, 8 테스트요. 7, 8 테스트 찝어줄게요. 총 8문제고요. 871번 5번 875번 882번 882번 1011번 1011번 1014번 1019번 1023번 1030번 해서 1차 부등식 3문제, 2차 부등식 5문제가 될 거예요. 1030번, 1023번, 1019번, 1014번, 1011번 그리고 1차 부등식으로 넘어가서 882번, 875번, 871번 이렇게까지 좀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